흙과 암석의 구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석의 분류입니다.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우리가 흙 덩이의 고체 부분을 구성하는 그 광물 입자에 따라서, 그리고 생성 과정, 앞서 말씀드렸던 암석의 물리적,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고, 이것은 암석의 락 사이클, 암석의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부적인 화성암이나 퇴적암, 변성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질학적인 암의 분류라든지 특성,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토질역학, 안반역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계략적인 공학적 특성만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식어가면서 결정작용에 의해 광물 입자가 고결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마그마가 냉각될 때의 표출 상태와 실리카 함량에 따라서 세부 분류를 하고, 대표적인 화성암으로서는 화강암이나 섬로암, 안산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은 퇴적토가 쌓인 후 장시간에 걸쳐 중력작용과 고화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퇴적암은 크게 쇠설성 퇴적암과 비쇠설성 퇴적암으로 분류를 하고, 쇠설성 퇴적암은 퇴적한 재료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암, 사암, 이암, 셰일 등으로 구별을 하고, 비쇠설성 퇴적암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석회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은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들로는 전파암이나 편암, 편마암 등이 있습니다. 암석의 순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서 이해를 해보면, 마그마가 지각으로 상승하면서 냉각이 되면 화성암이 되고, 이 화성암이 풍화, 침식, 운반 과정을 거쳐서 퇴적물이 되며, 이 퇴적물이 다짐, 매몰, 고화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되고, 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변성암으로,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변성암으로 바뀌게 되고, 이 변성암은 풍화, 침식, 운반이 돼서 퇴적물이 되는 이런 형태의 암석의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암석의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가 이 각각의 암석에 대한 어떤 지질학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지질학에서 하나하나를 이해하면 될 것이고, 다만 우리가 토질역학과 안반이 같이 집안이 구성되어져 있다는 특성들을 고려를 할 때, 공학적인 특성들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한 계략적인 특성들만 이해하고 일단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암의 풍화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화작용은 크게 물리적 풍화작용과 화학적 풍화작용, 그리고 용해작용으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적 풍화작용은 물리적인 힘으로 모암이 파쇄, 마모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모암의 성질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집안이 있다고 하면, 지층의 계략적인 일반적인 구성은 상부에 표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밑에는
풍화토 혹은 잔적토 형태로 일부 풍화가 돼서 존재를 할 테고, 그 밑에 하부는 풍화암층이 존재를 하고, 하부에는 신선함, 동화가 되지 않은 인텍트 락 형태로 존재를 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지층 조건과 풍화 상태에 따라서 혹은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고, 분명한 것은 물리적 풍화를 작용을 통해서 하부에서 상층부로 갈수록 흙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모암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광물이 형성이 되고 성질이 화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용해작용입니다. 화학적 풍화작용 과정에서 가용성 광물을 녹이고 불가용성 광물은 잔류물로 남는 과정을 통해서 집안의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생성에 따른 흙의 종류입니다. 크게 생성에 따라서 잔적토와 퇴적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잔적토는 앞서 말씀드렸던 현 집안 상태에서 암이 풍화가 돼서 풍화암, 풍화토 상태로 존재하는 레지듀얼 소일을 잔적토라고 합니다. 잔적토는 흙이 생성된 후에 원 위치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고, 그렇죠? 당연히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암의 광물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풍화작용의 정도는 지층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퇴적토입니다. 퇴적토는 물, 바람, 빙하, 중력으로 운반되어 퇴적된 흙을 말합니다. 물에 의한 퇴적토는 크게 충적토와 해성점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충적토는 소위 강의 하상에 퇴적된 흙을 말하고, 해성점토는 바다, 마린 클레이로 바다에 퇴적된 점토를 이야기합니다. 해성점토는 면모 구조와 압축성이 크고 연약한 형태로 해서 존재를 하게 되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에 의한 퇴적토입니다. 바람에 의한 퇴적토는 대표적으로 사구, 샌드 듄이라고 하는 사구 혹은 레스라고 하는 두 가지로 크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구는 그렇죠? 우리 사막에서처럼 바람에 의해서 그렇죠? 형성된 모래의 퇴적을 얘기하고, 모래에 대한 언덕이죠. 계속 바람이 강하게 불면 퇴적이 되고, 레스는 모래보다 작은 실트 크기의 붕괴성 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붕괴성이 갖는 특성은 우리가 어떠한 하중을 가지게 되면, 그렇죠? 하중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존재하고 있는 삼상구조상에서의 간극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간극비 2로 나타낼 수가 있고, 하중이 주어지면 간극이 줄어들게 되는데, 일정하게 줄어들지 않고 일정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어떠한 한계가 되는 하중을 넘어서게 되면 급격하게 간극비가 감소해서 최적이 줄어들게 되는 흙을 붕괴성 흙이라고 합니다. 모래에 대한 것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트 크기의 특성이 있어서 점성이 없고, 이거 물에 포화가 되면 쉽게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빙하에 의한 퇴적토입니다. 빙쇄석, 빙하의 이동으로 인해서 직접 퇴적된 것. 호상점토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은, 빙하가 녹아서, 날씨가 따뜻하면 녹아서 이게 흘러내리다가 퇴적이 되고,
다시 추워지면 다시 얼고, 다시 따뜻해지면 녹아서 흘러내리고 하면서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쌓여서 이 층층이 쌓인 거를 호상 점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존재는 하진 않지만 저쪽 유럽 북쪽이나 이런 데서는 빙하에 의한 퇴적토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중력에 의한 퇴적토입니다. 붕적토, 중력에 의해 언덕 아래에 쌓인 퇴적물들을 이야기하고, 탈러스, 경사진 산비탈에 쌓이는 암괴 더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지반이 존재하고 있는데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풍화가 되게 되면 요게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의해서 요것들이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 쌓인 흙을 붕적토라고 하고, 이거를 탈러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입자, 암괴더미들이 중력에 의한 작용으로 굴러떨어지거나 낙하를 해서 자연스럽게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집안의 전단 강도도 작을 수밖에 없고, 간극이 크니 투수성이 클 수밖에 없고, 압축성도 크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래 집안에 있었던 이 지방과 이 굴러떨어져서 형성된 이 붕적토는 서로 집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균질하고 느슨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흙의 종류의 대표적인 형태들을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씩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의 붕적토, 콜루비얼 소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매우 불균질하고 느슨하며, 우리가 이거를 공학적인 의미에서 굴착을 한다거나, 그죠? 사면을 형성한다거나 이런 응력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큰 변화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소위 불안정한 집안이 되는 것들이고, 그거한 집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집안 개량을 해야 되는데 주의공법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스라든지 샌드둔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적토, 그렇죠? 하상에 의한 퇴적토, 알루비얼 소일, 그렇죠? 콜루비얼 소일인 붕적토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형성 자체가 아예 다른 것이죠. 붕적토는 뭡니까? 붕적토는 중력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토이고, 충적토는 물에 의해서 생성된 퇴적토입니다. 자, 마린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입자, 미세한 입자들이, 점토 입자들이, 그렇죠? 바닥에 침전이 되면서 바다 하부에 퇴적이 돼서 존재를 하게 되겠고, 바닷물이 갖고 있는 이온 성분과 점토 입자가 갖고 있는 이온 성분, 그래서 입자가 가늘고 두꺼운 점토질이 퇴적되고, 염분 때문에 입자들이 엉성하게 얽혀서 면모 구조, 나중에 점성토의 특성들을 얘기하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극비와 압축성이 크고 대단히 연약한 지층입니다. 바닷속에 침전된 흙이 그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경험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흙과 암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